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진 평지의 호우경보, 영덕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진에는 오후부터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평해와 후포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건의 주택 침수와 토사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후포에 119 특수대응단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또 울진 평지와 영덕,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동해 남부 앞바다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효됐고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주시는 대릉원 무료 개방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자 중심 상가와 사적지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강 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대해선 여론과 전문기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합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경주시 도시정책 현안을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신라시대 23기의 고분이 있는 경주 대릉원 지구입니다. 지난 5월 천마총을 제외한 대릉원 전체를 무료 개방한 이후 방문객이 25% 늘었습니다. 대릉원 방문객 중 천마총 유료 입장객은 45%로 개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람객이 크게 늘자 경주시는 중심 상가 쪽으로 문을 만들고 인근 사적지와 연계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릉원 개방 자체가 보면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문도 내고 서문도 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뭐냐면 그 중심상가 그 거리하고 대릉원 같이 북쪽문을 한번 우리가 문화시청 협의해가지고 낼 예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부 사적지 등 5곳에 황금 정원을 조성하고 경관 조명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황성동 폐철도 부지 등에 추진하는 도심숲 조성 사업은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5년까지 마무리합니다. 황성공원 내 소나무 산책로 조성에 이어 맹문동 60만 그루를 심는 등 꽃단지도 확대합니다. 환경 현안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안강 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경주시는 주민 의견에 이어 전문기관 기술 검토와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나왔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적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기관과 환경청의 지금 의견은 지금 보완 사항이 좀 많은 걸로 그래 들어왔습니다. 주민 의견하고 또 기타 또 이와 관련된 법령 저청 여부를 지금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주 소각장 폐수 방류와 관련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저류조와 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은 지 15년이 지난 청군동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선 오는 2025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하루 처리 규모를 10톤에서 25톤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 200곳을 선정해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착한 가격 업소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선정된 업소는 대부분 음식점과 미용실로 시는 선정 이후에도 가격 인상 여부, 위생, 서비스 등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 표차를 달아주고 90만 원어치의 필요 물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울릉도에서 36년 만에 첫 벼수확이 이뤄졌습니다. 울릉군은 서면 태아리 다랑이 논 1,500제곱미터에서 지난 6월 2일 모내기한 벼를 낫으로 베고 전통 탈곡기를 이용해서 추수했습니다. 울릉도 벼농사는 1882년 울릉도 개청령 이후부터 시작돼 1977년에는 48헥타르에 이르렀으나 천궁 등 약초 농사가 늘면서 중단됐습니다. 울릉군은 휴경론을 복원해서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의 전통 노래인 흥의 농요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등록에 두 번째 도전합니다.
지진의 상처를 서로 위로하자고 시작한 일이 문화재 등록으로까지 이어진 건데 포항 최초의 음악 분야 무형문화재가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사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포항 흥해 지역에서 불러왔던 흥해 농요. 동해안 최대 곡창지를 터전으로 다양한 노래가락이 생겨나 지금도 87곡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모찌기나 모싱이 소리 보면 에 하고 이렇게 끊김없이 붙어가는 게 우리 메나레조의 흥해농요의 특징입니다. 2017년 포항 흥해 지진 발생 이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흥해 농요 다시 부르기와 자료화 작업에 나서면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등록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른들 한 잔씩 잡수면은 그 노래를 해요. 저는 아주 구슬프고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다 하나? 그 어른들의 그 고생하시는 그 마음이. 어문을 넣은 그 책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다시 부르는 흥해농요 해서 우리가 대다수 우리 주민분들이 같이 모여서 매일 연습을 하고 했던 그 자료를 만들었고. 흥해 농요는 지난해 말 첫 문화재 등록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보류 판정을 받아 이번 주에 두 번째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여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결정되는데 지정될 경우 음악 분야에서 포항 최초가 됩니다. 지진의 상처를 씻기 위해 다시 부르기 시작한 흥해 농요가 문화재 등록 추진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포항시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방파제에서 테트라포드 위를 걷던 50대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모의 총포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과 17일 영덕의 한 항구에서 모의 총포, 일명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3명을 적발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총처럼 쏠 수 있는 작살 형태의 샤크건을 국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어서 단속,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명절마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비양심 상술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과연 이번 추석에는 어떨지 단속반과 함께 동행해 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대목을 앞둔 원산지 속이기 여전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정육점. 현수막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두고 있는데 단속반이 확인하자 설명이 달라집니다. 방방 어떠세요? 저희 방방 섞으셔서 국내산이고 쏘시면 어쩔 소고기는 미국산, 돼지고기는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어도 국내산으로 판매한 겁니다. 능이버섯은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사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죠? 아니 맞아요. 이거는 그럼 이것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원산지 표시가 고사리에 파묻혀 아예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이거 있었는데 이거 쓰였습니다. 자꾸 강사하다 보면 자꾸 빠져. 원산지 표시를 해놓기는 했지만 구분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 중국산이고 저 봉지만 국산이에요. 아, 이거 봉지만 국산이고요. 나머지는 다 중국산으로 표시하십시오. 속지 않으려면 품목별 특징을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국내산 더덕은 이렇게 겉면이 흙으로 묻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더덕은 세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겉면이 하얀 편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17,000여 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9,700여 곳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7,400여 곳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수입산을 국산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 행위는 적발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부과받게 되고 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원산지 표지 위반이 잇따르자 정부는 위반 사항이 연달아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한수원은 오늘 울진 신한울 2호기의 원자로의 연료 장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2호기는 지난 7일 원안위로부터 운영 허가와 규제기관의 사전 검사를 마쳤는데 이번 연료 장전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필수 시설의 작동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운전을 거쳐서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신한울 2호기가 설비 용량 1,400메가와트급 원전으로 핵심 설비를 국산화하고 기술 자립을 이뤄낸 국내 최초의 발전소라고 밝혔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스타트업 창업 전용 공간 제네시스랩 기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건축비 1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창업 공간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랩은 재학생과 졸업생, 포항시민 모두에게 개방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집안 치마로 도로 통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죽도 어시장 주변 교통체계를 오늘부터 일부 변경했습니다. 먼저 칠성천 공영주차장 입구 교차로의 방향별 좌회전과 동빈로와 죽도시장 13길 간 직진을 금지하고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했던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했습니다.